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널 미팅을 맡게 된 학부연구생 이승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EMG와 EOG 신호를 동시에 획득하고 수평 안구 운동과 다양한 무는 동작을 통해 영역을 정성할 수 있는 HI 기술 연구 논문입니다. 논문은 2022년에 일렉트로닉스에 기재가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2.690,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 부문에서 49.82로 Q3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고 그 방법이 매우 흥미롭기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소개입니다. 본 논문은 EOG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 눈 근처에 전극을 부착하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골전도 이어폰에 전극을 부착해서 사용한 형태로 연구를 진행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고 신호 처리와 특징 추출 과정을 바탕으로 눈의 움직임을 플러스 마이너스 40도 범위에서 20도 수준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추가로 무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Surface EMG를 획득하여 분류함으로써 인터페이스에 사용되는 명령어 수를 증가시켰습니다. 제한된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성능 평가 및 관련 작업과의 비교를 위해 PC의 가상 키보드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고 EOG와 EMG 신호 기반 인터페이스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 명령 인식 정확도를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HCI 입력으로 EOG와 EMG 두 가지 생체 신호를 사용했고 두 신호 모두 동일한 전극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EOG 신호는 그림과 같이 눈의 수평 움직임에 따라 전이가 변화합니다. 이 전이차는 0.1에서 3.5mV 범위이고 주파수 범위는 0.1에서 20Hz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EMG 신호는 Surface EMG 신호로 피부 표면을 통해 비침습적으로 무는 동작에 의한 신호를 측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장비는 다음 그림과 같고 양쪽 귀에서 측정을 하고 접지 전극은 목 뒤에 부착했습니다. 이 장비의 전극은 얇은 구리 필름형 건식 전극을 사용했다고 하고 최적의 전극을 찾기 위해 전극의 임피던스 및 신호 왜곡 비율 값을 1cm x 1cm, 1cm x 2cm, 2cm x 2cm의 세 가지 크기와 0.1mm, 0.2mm, 0.4mm의 세 가지 두께에 따라 신호 왜곡 비율 1부터 10Hz 범위로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평가 결과 모든 전극이 충분히 작은 신호 왜곡 비율을 보였으나 이 중 왜곡 비율이 가장 작은 2cm x 1cm 크기와 0.1mm 두께의 구리 전극을 최종 전극으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0명의 피험자에 대해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하고 9명의 피험자에 대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참여한 피험자 10명에 대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성능 테스트에 참여한 9명의 피험자는 여자 5명, 남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나이는 20에서 25세 사이에 병력이 없는 건강한 피험자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또한 실험 과정에 참여한 피험자 중 4명은 성능 테스트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이 연구에서 EOG와 EMG 신호를 어떻게 습득하였는지 보여주는 전반적인 모식도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EMG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고 파란색 화살표는 EOG 신호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각 블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이 부분을 자세히 확대한 모습입니다. 왼쪽 그림의 숫자 표시 블록과 오른쪽 그림의 숫자 표시 블록은 동일한 곳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눈 근처에서 측정된 전형적인 EOG 신호의 진폭 대비 골전도 헤드폰이 위치한 귀 주변에서 측정된 EOG 신호는 약 10분의 1 크기로 매우 작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높은 수준의 노이즈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신호를 증폭했다고 합니다. 우선 측정된 생체 신호는 2번의 계측 증폭기의 입력으로 전송이 됩니다. 또한 커먼 모드 볼테이지 인터피어런스를 줄이기 위해 right leg driven 회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회로 블록을 통과하는 신호는 4배 증폭된 신호로 변환이 되고 이 신호에서 EOG와 EMG를 분리하기 위해 차단 주파수가 0.1Hz인 하이패스 필터와 차단 주파수가 20Hz인 로우패스 필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 저주파 노이즈를 제거한 신호는 LMV324 앰프를 사용하여 다시 증폭이 되고, 이 신호에는 EOG와 EMG 신호가 섞인 신호이지만 EMG의 진폭이 EOG의 진폭보다 크기 때문에 이 신호를 EMG 신호로 사용을 했고, 이를 아날로그 필터 EMG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에서 차단 주파수가 20Hz인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켜서 EOG 신호를 사용을 했고, 이 신호를 아날로그 필터 EOG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되고 증폭된 AF EMG와 AF EOG 신호를 각각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를 위해 MCU에 입력을 했습니다. MCU를 통해 AF EMG와 AF EOG 신호는 각각 16비트 해상도로 디지털화됩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AF EOG는 여전히 그림 A와 같이 고주파 노이즈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신호를 차단 주파수가 5Hz인 로우 패스 필터를 추가적으로 적용시켜 그림 B처럼 만들어주고, 이를 디지털 필터링 EOG로 정의했습니다. EOG 신호의 진폭은 눈의 회전각에 비례하지 않으며 사람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고, 본 연구에서는 눈이 아닌 상대적으로 조금 먼 귀 부근에서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이즈에 취약하며 신호의 재현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무빙 에버리지 필터링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신호 편차를 특성으로 안구 운동 각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EOG 신호를 특정 주기 윈도우를 설정하고 오른쪽 위에 보이는 수식을 사용합니다. n은 EOG 신호의 수를 의미하고 xi는 EOG 신호, x바는 특정 EOG 신호 윈도우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그림 A는 6명의 피험자에 대한 디지털 필터링 EOG 신호를 나타내며, 그림 B는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거친 신호를 나타냅니다. 값이 양이면 오른쪽으로, 음이면 왼쪽으로 안구 운동을 했음을 나타내고, 값이 클수록 더 많은 각도를 틀어서 응시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림 A에서 보듯이 안구가 움직여서 새로운 위치를 응시하게 되면 모든 피험자의 EOG 신호도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지만 동일한 지점을 응시하는 동안에도 신호 드리프트가 살짝씩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험자마다의 안구 운동 특성이나 측정 소음의 영향으로도 신호의 형태가 약간 다르게 나타났고, 아래 필터를 거친 그림을 보면 대부분의 신호 차이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를 HCI 인터페이스 명령어로 이용하려면 각도에 따른 EOG를 분류해야 하기 때문에 인계값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시선 집중에 각 위치에 대한 본 연구의 첫 번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 10명의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걸친 EOG 신호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여줍니다. 시선이 오른쪽으로 80도 이동하였을 때 무빙 에버리지 필터 디지털 EOG, 즉 MFD EOG의 피크값 중 가장 큰 값을 R80max로 명명하고 가장 작은 값을 R80min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보는 각도에 따라 차이가 명확한 피험자가 있는 반면 구분이 쉽지 않은 피험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시선각에 따른 맞춤형 인계값을 찾기 위해서는 각 사용자에 대한 튜닝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용자는 명령 인식률 향상을 위해 개발된 인터페이스 방법을 처음 사용할 때 1회의 임계점 조정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계점 조정 과정은 다음 그림과 같은 코드를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해당 코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특정 각도에 해당하는 MDF EOG의 가장 큰 값을 찾습니다. 그 다음 더 작은 각도의 최대값보다 작은 값들은 제거하고 특정 각도에서 구한 MFD EOG의 최대값의 5%보다 작은 값 또한 제거해줍니다. 이를 통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모든 각도에 같은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인계값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각도에서 구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에 1%에 해당하는 값을 더하여 인계값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EMG 신호의 분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 번 무는 동작, 두 번 무는 동작, 길게 무는 동작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EMG 신호가 미리 정해둔 인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시작 지점으로 간주되고, 그림과 같이 클럭 카운트가 3 이상, 7 이하인 경우 바이트 카운트가 증가하고 7 이상인 경우는 롱 바이트로 간주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5개의 세그먼트가 존재하는 가상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가로줄이 키보드의 모습입니다. 앞서 설명엔 오른쪽 80도부터 왼쪽 80도까지 20도 간격으로 분류하였지만, 이 키보드에는 오른쪽 40도부터 왼쪽 40도까지 20도 간격으로, 즉 5가지 입력만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각도의 블럭을 응시하고 한 번 무는 동작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 2번 무는 동작을 하면 백스페이스, 긴 무는 동작을 하면 삭제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을 응시하고 무는 동작을 하면 이렇게 5개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여기서 또 이 화면을 응시하고 무는 동작을 하면 이렇게 5개의 알파벳으로 분리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응시하고 무는 동작을 하면 G가 입력되는 형태로 작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제한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9명이 참여를 했고, 그림과 같이 화면으로부터 550mm 떨어진 곳에 앉아 실험을 진행했고, 10분가량의 테스트 안내, 3분의 튜닝을 통한 임계값 설정, 3분의 휴식, 10분 정도의 연습, 그리고 3분가량의 테스트와 1분의 휴식을 번갈아 가며 총 5회 진행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문장은 헬로 월드로 구성된 11자의 문장이었고, 피험자 모두 이 문장을 완성하는데 2분에서 3분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성능 평가를 위해 EOG 신호를 통한 시선 위치 인식률과 EMG 신호를 통한 클릭, 삭제, 백스페이스 명령 인식률을 계산했으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확도 계산에서는 눈의 움직임이나 물림 동작을 수행했지만 인터페이스에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입력 동작이 다른 동작으로 잘못 인식된 경우 등이 오차에 포함되었습니다. EOG 신호의 인식 정확도는 최소 86.42%, 최대값은 100%였으며 평균 인식 정확도는 92.04%였습니다. 다음 그림과 표는 가상 키보드 인터페이스 테스트에서 각 피험자에 대한 타이핑 속도를 보여줍니다. 타이핑 속도는 2가지 방법으로 계산되었는데, 첫 번째는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글자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를 간단히 평가한 분당 입력 글자 수 NLPM, 두 번째는 분당 EMG 입력수 NMPN입니다. 각자 수치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수식으로 계산이 되었고, NLPM 값은 오타 수정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NMPM보다는 비교적 값이 낮게 나왔습니다. 모든 피험자의 평균 타이핑 속도는 NLPM 기준 분당 5.72, NMPN 기준 분당 18.97이었습니다. 즉, 이 제한된 시스템으로는 평균 약 19개의 키를 입력할 수 있으며, 오타 수정 등을 포함하면 약 6개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표는 컨퓨전 매트릭스의 결과이고, 이 분석에는 총 13,656개의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표에서는 눈의 움직임에서 생성된 EOG 신호와 가상 키보드 인터페이스에 대한 무는 동작에서 생성된 EMG 신호를 변수로 지정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개별 피험자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도 결과입니다. 첫 번째 피험자 말고는 대체적으로 정확도에 비해 정밀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 녹화 영상 검토 결과 개별 튜닝 과정에서 보이는 눈의 움직임과 달리 알파벳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입력할 다음 문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눈의 움직임이 현저히 느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피험자에 대한 평균 정확도는 97.19%, 정밀도는 90.51%가 나왔습니다. 다음 표는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과 EOG를 이용한 가상 키보드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성능 비율을 나타냅니다. 표에 보면 A형과 B형과 C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A형은 N/M 형태로 키보드가 한눈에 보이는 구성으로 특정 키를 선택하기 위해 화면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B형은 키가
키가 한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화면 전환이 필요하며 입력으로暗고의 수직과 수평 운동, 깜빡임으로 작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C형은 마찬가지로 화면 전환이 필요하며 입력으로 좌우 눈 움직임과 기타 동작을 사용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좌우 눈 움직임과 무는 동작을 사용했기 때문에 C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화면 전환이 필요 없는 A형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결과가 우수하지만 제안된 방법은 4개에서 6개의 전극이 필요했던 기존 연구에 비해 3개의 전극만을 사용했고 전극이 눈 주위가 아닌 골전도 이어폰과 일체화된 귀 근처에서 위치한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연구 대비 입력 가능한 인터페이스 명령어 수가 더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준수한 성능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EOG 신호를 획득하기 위해 눈 주위 전극이 아닌 골전도 헤드폰에 내장된 전극을 통해 획득해서 인터페이스 사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골전도 헤드폰의 좌우에 위치한 전극과 하나의 기준 전극을 포함한 3개의 전극만으로 EOG 신호와 EMG 신호를 측정했으며 본 논문에서는 40도까지만 사용하였지만 80도까지 확장하면 총 11개의 명령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가상 키보드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HCI 및 HMI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